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미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제3권 보세화물 관리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사 자격증이 굉장히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면 보세사로서 반드시 이제 보세 공장이나 보세 창고나 이런 곳에서는 보세사를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취업의 문도 넓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세 화물의 관리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맡게 되는 직책을 보세사가 되시면 갖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세 화물 관리는 말 그대로 화물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뭐 반출입이나 화물의 보세 창고나 보세 공장이나 보세 건설장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보세 화물을 총괄해서 맡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이제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일단 관세사고요. 32기 관세사고 기획재정부에서 잠깐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해서 FTA 관세 이행과 그리고 관세 기구팀에서 연구원을 했었고 뭐 WCO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ODA 사업에 외부 강사를 하기도 하고 시대에듀랑 에듀캐스트에서 지금 관세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회사인 M사에서 반도체 제조업인데 거기서 보세 창고 그리고 보세 공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보세 공장의 총괄을 맡고 있고 수출입 그리고 트레이드 컴플라이언스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뭐 노하우라고 할 건 없지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보세 화물관리 과목을 좀 소개를 하자면 우리 특급 보세사라는 강의를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교재의 특성은 이제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10장이 구성되어 있고 그 출제 범위와 법령과 조문을 제가 장마다 앞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전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 조문에 그 원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장마다 그것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법을 찾아보실 때는 제가 앞에 장에 써놓은 그런 조문들을 일단 보시면 됩니다. 조문을 찾고 싶으실 때는. 그리고 이론보다는 출제 법령 중심의 본문 기술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보세 화물 관리를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보세사가 되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이제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맨 끝에 장에는 핵심 정리 유사 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이렇게 두 개를 수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장마다 말미에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점이 핵심이고 어떤 점이 기출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은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는 일단은 저는 기출문제를 한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주로 이런 기출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하지는 않았어요. 책에 그런 지면상 그리고 이게 기출문제 강의는 아니고 일단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많이 수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토픽이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보세 화물 관리, 뭐 다른 무역 관리나 뭐 AEO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셔서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강의만 들으셔도 보세사 충분히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물 관리 과목의 강의 구성 먼저 볼게요. 1강이니까. 그래서 10장으로 구성을 했고요. 1장부터 보시면 개요를 일단 설명드리고 반출입 절차. 말 그대로 화물 관리이기 때문에 반입과 반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3장에서는 보세 화물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보수 작업이 있겠고 폐기 작업, 뭐 해체 작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나 보세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보실 거고 4장 보면 장치 기간 및 매각 있죠. 보세 화물을 보세 공장이나 보세 창고나 이런 곳에 장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 기간 내에만 장치를 해야 되고 장치 기간 내에 장치를
하지 않고 뭐 그 이상으로 장치를 한다면 매각이 됩니다. 뭐 강제로 매각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반출을 하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세관장이. 그다음 5장 보시면 보세화물 처분이 있습니다. 처분은 말 그대로 이제 매각을 하는 절차가 주로 있고요. 공매나 뭐 다른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들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거고, 6장은 이제 수입 화물 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보세 화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외국 물품이잖아요. 그 외국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 화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보면 수출 화물 관리, 이건 이제 수입 화물 관리가 아니라 수출 화물 관리겠죠. 수출 화물 관리는 상대적으로 수입 화물 관리보다는 덜합니다. 왜냐면 수입 화물은 우리나라에 올 거니까 좀 이제 규제를 많이 하지만 수출 화물은 어차피 외국으로 나갈 거니까 관세법상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운수기간 신고까지 7장에서 함께 보시게 되고요. 8장에 보면 환적 물품, 운송주선업자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환적 물품은 말 그대로 장소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내 보세 공장에 있다가 다른 보세 창고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환적을 할 수가 있는데, 장소를 옮기는 게 되는데, 그런 환적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화물 운송 주선업자, 우리 포워더라고 실무적으로 많이 하죠. 포워더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왜냐면 다 보세 화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세법으로도 그 사람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보면 수입 보세 운송이 있어요. 보세 운송, 뭐 여러분들이 실무자라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말 그대로 관세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운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륙 운송과 보세 운송이 있는데, 관세를 내지 않는 보세 상태에서 운송하는 수입 보세 운송 배우실 거고, 그다음 10장에서는 수출 보세 운송. 왜냐하면 수출 보세 운송도 외국 물품을 아직 수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 운송할 거기 때문에 그런 10장의 수출 물품의 보세 운송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관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3권에서 사용하는 법령의 약칭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책에 법, 령, 규칙, 고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법은 관세법을 말하는 거고요. 령은 관세법 시행령, 규칙은 시행규칙, 고시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앞에서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관세법은 우리 국회에서 정하게 되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령을 제정하게 되죠.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고요.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 명의로 시행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아래로 하부 법령인 거죠.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는 우리가 화물관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보세 화물관리에 대한 고시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장 보세 화물관리의 개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마다 어떤 법령이 수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법령 위주로 배울 건지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첫째 보시면 1장의 강의 및 시험 출제 범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관세법의 7장에 주로 보세구역을 배우게 됩니다. 7장의 보세구역에는 우리 보세구역은 주로 이제 5개의 특허 보세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지정 장치장, 세관 검사장이라고 하는 지정 보세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좀 안 예쁘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3가지로 주로 나눠지게 되는데, 지정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이렇게 3가지로 보세구역은 나눠지게 돼요. 그 중에서 지금 7장에서는 특허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을 다 아우르고 있거든요. 그 보세구역에서 어떤 화물 관리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은 뭐 앞으로도 설명드릴 기회가 많으니까, 어쨌든 관세법에서 크게 3개로 정하고 있다. 특허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보시면 주로 이제 156조, 169조, 183조가 나와요. 그래서 보세 화물 관리에서 우리 1장의 내용이 개요이잖아요. 그 개요 총칙을 총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시행령은 175조, 197조, 198조 이렇게 돼 있고요. 시행규칙 및 화물관리 고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고 싶으면 제가 이 교재의 특징이 제가 교재를 쓰면서 저는 이제 교재를 볼 때 주로 원문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문을 보셔야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도 내가 어떤 법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로 원문을 수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법령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제가 원문을 수록을 했지만 어쨌든 교재이기 때문에 법전 그대로 돼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법전을 보고 싶으면 이 조항들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7년간 이 파트 내용의 출제 비중 13%입니다. 그래서 25문제, 우리 25문제 중에서 평균 3문제 정도가 나온다. 1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챕터는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매년 나오는데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기출문제를 장마다 먼저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강의를 할 때는 장의 첫 가장 먼저의 기출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 장치 원칙의 예외 물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치 물품이라는 거는 보세 구역에서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이겠죠. 그런데 뭐 압수 물품이나 우편 물품이나 뭐 크기가 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관리가 어렵고 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치 원칙의 예외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 시간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세구역에 어떤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지 배우고 그리고 어떤 물품을 장치할 수 없는지를 배우게 되겠구나. 이 정도만 이제 말머리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이제 반송 물품이 돼요. 다른 뭐 수출 신고 수리를 받은 물품, 크기가 큰 물품, 검역 물품, 압수 물품, 우편 물품 이렇게 5가지는 장치 원칙의 예외 물품인데 반송 물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관리를 이제 실무자들이시다 보니까 반송이나 압수나 우편이나 이런 용어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 때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가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공부 못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제가 강의 때마다 최대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관세법을 전공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저는 다른 이제 행정학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관세법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몰랐죠. 그리고 관세사를 준비하면서 관세법을 배우게 됐는데 저도 모르는 용어가 많았습니다. 처음 수험생 때는 모르는 용어가 많았지만 1회독,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이 용어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최대한 내가 모르더라도 일단 듣자. 그러고 다음 회독 수에서 한 번 더 보면 되지.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되게 저를 쪼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시험에 떨어지겠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시험에도 떨어질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거 지금 모르지만 배우면 되지.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다음 회독에서 알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험을 준비해 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이것도 아까 그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보세구역에서 장치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장치할 수 없는 예외 물품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
보세 구역 외에서 장치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이거 장외 작업, 장외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 구역 외에서 장치를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뭐 장치 허가 기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보세 구역 외에 장치를 하는 거, 그리고 허가 기간에 대한 내용들, 허가 기간 종료, 담보, 그 다음에 담보 제공, 반입, 그 다음에 장애 작업 허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지금 장애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거다라는 것들을 익히고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가 됩니다. 답은. 왜냐하면 고철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고철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뒤에서 배우실 거니까. 넘어가서 3번 볼게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것도 이제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1번에서는 보세구역 외에서 반입할 수 있는 물품들, 그리고 2번도 보세구역 외의 장치 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3번은 이제 아예 그 대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보세구역에 어떤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치할 수 있는 물품의 예외는 뭔지, 그리고 보세구역 외에서 장치를 할 때 허가를 받는데 이 허가에 대한 내용들,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되고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배우실 거지만 이 고철 부분, 고철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번 문제에서도 고철에 대한 내용이었고 3번 문제도 고철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기출문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가려고 기출문제를 먼저 수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용어의 정의부터 볼게요. 책으로 넘어가서 용어의 정의 제가 그 고시의 2조에 있는 내용을 쭉 써놨는데요.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지정 장치장 보시면 책에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세관장이 시설관리인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은 시설 중에서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한 시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관장이 관리를 하는 곳이고 세관장이 지정한 장치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풀어서. 운영인은 만약에 보세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주로 운영인이 되실 텐데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 그 다음에 장애작업, 장애장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 관리인 이렇게 네 사람이 운영인으로 고시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선박회사는 그 선사, 배를 운영하는 선사뿐만 아니라 항공사, 뭐 대한항공이나 오젯, 뭐 아시아나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이런 물품들. 그 다음에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그 화물관리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세관마다 그 세관공무원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화물관리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업무지만. 다음 넘어서 세관화물 정보시스템, 우리 반출입하고 뭐 적화 목록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페이퍼리스로 하고 있어요. 페이퍼리스는 말 그대로 페이퍼가 없다는 거죠.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반출입, 뭐 신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자문서를 제출하고 전자문서를 받고 이런 내용이 있겠죠. 그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BL 제시 인도 물품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고시에서 다음의 물품을 얘기하는데 참고로 뭐 무쇠인 다음의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하고 BL에 제시함으로써 인도를 한다. 그래서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좀 익숙해지시라고 고시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관리대상 화물이 있습니다. 관리대상 화물은 역시 관리대상 화물 고시에서 정한 다음의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참고에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번 보면 검사대상 물품, 감시대상 물품, 나는 특송 물품, 다는 이사 물품, 라는 유치 예치 물품, 많은 보세 판매장 판매 물품 이렇게는 다른 목적으로 쓸 의도가 있는 관리를 해야 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관리대상 고시에서 관리대상 화물로 정해놓고 있어요. 넘어가서 식품유 보면 뭐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우리 건기식이라고 하죠. 그런 거 축산물 이런 것들을 고시에서 정하고